지금 이제 RPS가 굉장히 좀 하단이 이슈예요. 네. 이게 이제 특히 이제 네. 실존 인물을 갖다가 어떤 그런 그 동성애 콘텐츠로 네. 만들었는데 이게 수위가 이제 엄청 높은 거예요. 음. 참 사회 분열이라는 거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네. 이게 페미니즘, 제가 이제 페미니즘 비판하면서 이제 가장 강조점을 둔 게 페미니즘이 이렇게 갑자기 번성을 하면은 첫째, 결혼을 하지 않는다. 그쵸. 그다음 두 번째 가정이 파괴된다. 그쵸. 그리고 동성애자가 급증한다. 그렇죠. 저는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네. 했는데 이제 뭐 또 차별금지법이는 뭐니 사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데 네. 저는 우리 학부모들이 정말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음. 딸 바보, 아들 바보가 무슨 뭐 자랑이야? 그쵸. 그건 아니죠. 왜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학원에 그냥 맡겨만 놓는 거냐고요. 사실 이 학부모 중에 이 RPS물에 대해서 아는 분들 몇이나 될까? 네. 이 알페스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모르시고 더군다나 이렇게 아까 이제 그 트위터 같은데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그런 너무나 자극적인 정말로 SM물을 갖다가 본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자극이 됐고 환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또 이런 부분들을 해보고 싶다라는 나쁜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이돌을 좋아하는 것과 이 아이돌을 자기가 그냥 좋아하는 것에서 더 나가서 네. 내가 팬으로서 이런 알페스물까지 접하는 것은 저는 너무 위험하다고 네,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이게 그 한 초등학교 그 기간제 교사를 하시는 분이 저한테 이제 제가 이제 네. 페미니즘 비판하니까 여러 얘기를 해주시는데 네네. 이제 기간제 교사로서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하고 쉬는 시간인데 한 남학생이 막 뛰어와서 네. 초등학생이에요. 네. 선생님, 여자아이들이 화장실에서 서로 뽀뽀를 해요. 네. 근데 쟤네들 맨날 저래요. 이런다는 네. 거예요. 네네. 초등학생들 요즘 뽀뽀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동성끼리. 네, 동성끼리. 사실 제가 이게 유튜브에 보면 성소수자 부모 모임이라고 있죠. 네, 채널이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네, 근데 있습니다. 부모들조차도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 연대에서는 지지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 아, 단체이기 네,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좀 문제가 심각한데 음, 내 자녀가 음. 이렇게 망가지는 걸 모르는 분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왜냐면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나 이런 거 봐요라고 이야기하진 않잖아요. 네, 네. 알페스물 같은 경우를. 근데 아이들이 이제 이런 문화를 접했을 때 너무나 정신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심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제가 이제 이걸 찾다 보니까 작가님 되게 재밌는 거를 이제 찾았는데 어제 오늘 이 이루다가 되게 네. 많이 이제 화두가 됐잖아요. 이 이루다를 AI를 가지고 지금 성적 대상으로 취급했다. 이것도 사실은 왜곡된 남성주의 문화 네. 탓이다라면서 말도 안 되는 거를 이제 했는데 우리가 이 페미니즘 잘못된 페미니즘에 빠지게 되면은 이게 어디까지 사람이 이제 갈 수 있나를 대표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사례인데 알페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다르지는 않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러면 남성 동성 간의 성행위가 더 많은가요? 아니면 여성물도 좀 많이 있나요? 남성 동성물이 훨씬 많죠. 훨씬 많다. 훨씬 많아지고 네. 주 소비층은 또 이제 여성들이고 아, 사실 이게 웹툰도 여성들이 훨씬 많아요 요즘에. 네. 그리고 여성들이 주로 그 BL물, GL물을 많이 그려요 웹툰계에서. 이거는 뭐 웹툰계에서 다 알려진 이야기거든요. 작가들이. 네, 작가들이 웹툰 작가들이 이 동성 퀴어물을 그리는 게 여성들이 또 훨씬 많고 훨씬 많이 그린다. 그런 콘텐츠가 이미 뭐 거의 이제 뭐 엄청나게 매출도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이 이제 알페스 건도 이렇게 해서 터져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회적 문제를 수면 위로 떠오를 때는 이게 이미 그냥 포화 상태였던 거예요. 그쵸. 네. 그럼 밑바닥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모르는데 네. 얼마나 이게 이제 범람을 했으면은 제가 퀴어물 이게 한 지가 벌써 몇 년 됐잖아요. 네, 네. 그 이제서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아들이 엄마 나 결혼할래요 하면서 그래 데려와봐 이러면 남자를 데려오면 그렇죠. 올 수도 있는 세상이 이제 그렇죠. 오고. 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쯤에서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제가 아는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 웹툰이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렇게 활동하시는 작가분들의 세계에서는 동성 간의 성행위를 다루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 하면 버티지 못할 시장이다라고. 네, 맞아요. 그런 네,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거의 뭐 좀 큰 산업화가 됐기 때문에 네. 웹툰계 또 웹소설계 또
어떤 그런 그 빅테크 쪽하고 음. 다 연관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푸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난제가 많아요. 그래서 뭐 지금 그 국힘의 하태경 의원이 네네. 뭐 처벌법을 이렇게 좀 발의를 하겠다고 네. 하고 뭐 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저는 조금 비관적인 게 음. 너무나 큰 산업화가 되어 있고 이미 밑바닥에 지하에 예, 딱 깔려있기 예. 때문에. 그리고 웹툰 작가들 자기들 밥줄도 걸려 있죠. 네. 뭐 이게 문제가 사실 심각하고 우리 사회가 이때 정말 대각성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는 이상에는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모든 것이 정상인 곳이 하나도 없다. 사실은 제가 이제 청소년 도박 문제도 팔고 이제 네. 중독 문제도 많이 지금 다루고 책도 낼거 했지만은 네. 이게 도박 사이트도 사실 게임 업체 프로그래머들이 만들어요. 그럼요. 자기네들이 산업화시키기 위해서 네, 게임 만든 업체와 도박 업체가 다 불법 도박 다 연결이 다 거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우리가 코로나 19 팬데믹 현상 때문에 네. 이게 우리가 청소년들이 다 이제 온라인 클래스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도박이 급증한 것도 사실은 이 온라인 클래스 시간이 남아도록 하고 맞습니다. 손에 스마트폰은 쥐고 있어. 맞습니다. 도박 사이트에서 매달 와요. 클릭만 하면 바로 사이트로 들어가고 클릭만 하면 트위터에 알페스물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코로나19 팬데믹 현상하고도 굉장히 급증한 것도 이유가 있어요. 네. 그 제가 예전에 성교육했던 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 여자 친구였는데요. 이 친구가 중1이었어요. 몇 명 모였는데 이 친구만 유일하게 굉장히 짧은 이제 쇼카트를 쳤더라고요. 쇼카트를 친 게 잘못된 건 아니죠. 저도 네, 어렸을 네. 때 굉장히 짧은 네, 쇼카트 많이 치고 네. 다녔으니까. 그런데 친구를 할 때도 마치 남자가 어, 여자 어. 어깨에 손 얹는 것처럼 어, 이렇게 어, 해서 어. 막 자기 쪽으로 기대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어, 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그 정도 나이가 됐으니까 음란물에 대해서 아주 깊게 제가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그런 레즈비언 웹툰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사이트에서 네, 네. 가면 여긴 덜 걸러지는데 거기 어디 카페 근데 이게 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바로 그 카페가 문을 닫는데요. 그러면 바로 또 다른 곳에서 또 똑같이 카페를 예. 연다라는 거. 네. 이 루트를 중1 아이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네, 네, 네. 근데 이거를 그 아이가 자기가 같은 친구끼리 어떤 마치 자기가 남자가 된 것처럼 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인지가 안 된 거예요. 내가 보는 거 그대로 내가 행동을 따라 한다라는 게 네. 인지가 안 된 채 하고 있는데 제 눈에는 그게 보였던 네, 거죠. 네, 네, 근데 사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많이 깨우치셔가지고 좀 좋은 쪽으로 많이 이렇게 변화가 됐는데 아이들이 음란물을 보는 것 자체도 나쁘지만요. 부모님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는 아이들이 보는 음란물의 수위를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작가님이랑 저니까 트위터에서 바로 찾아볼 수 있는 동성 간의 이런 가학행위 같은 것들을 이런 음란물을 아이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봤을 때 이 아이들의 삶은 너무나 피폐해질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학교에 이 포괄적 성교육이 이게 정말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게 포괄적 성교육이 아예 그냥 탑다운 형식으로 그냥 니네들 이거 해. 의무교육에 포괄적 성교육이. 그래서 학교에 성교육 시간, 성평등, 그 안에 모조리 포함해서 1년에 15시간 의무교육이야. 그래서 이 포괄적 성교육 안에 정말 이런 그 동성애 뭐 성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포괄적 성교육이 가장 그 큰 원인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 고등학생이 이제 네. 요즘에 온라인 클래스로도 네네네. 이제 이게 성교육이나 어떤 그런 그 뭐 이렇게 해요. 네. 이 남학생은 크리스찬인데 그 교사가 어떤 영화를 보여주냐면은 게이들이 주인공이에요. 네. 근데 이제 영화 만들기는 게이들이 뭐 영국이 무대인데 네. 파업을 하고 있는 노조원들과 이 게이들이 서로 연대해서 이거를 유쾌하게 풀어나가는 코미디물 비슷한 건데 주인공이 게이예요. 이 남학생이 정말 그 보는 순간 자기가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4시간짜리라는 거야. 4시간짜리 영화를 예, 예. 네. 영화를 보고 4시간 동안 보고 4시간짜리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뭘 써라 했겠지.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볼 수 없죠, 얘가 또. 그러니까 또 교사가 숙제를 내주죠. 그러니까요. 여기 이 장면에서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을 써야 돼. 그 영화를 안 보면 안 되게끔 돼 있는 거야. 세상에. 그래서 자기가 기독교 정신에 자기를 너무 반하고 자기가 이
게이가 주인공이 된 영화를 보는 게 나한테 메시지를 절절하게 보내온 거예요. 그거야말로 인권 침해 자기 너무 아니겠습니까? 힘들다. 난 그거 인권 침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래서 나는 이게 부모 학교에서 교사들이 뭐 어떤 그런 포괄적 성교육 뭐 이러면서 동성애물을 보여줄 때는 저는 학부모한테 허락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러한 영화를 보여줍니다, 학부모님. 동의하십니까? 예, 예. 근데 예전에는요, 작가님. 다른 영화 다 놔두고 왜 하필이면 왜냐면 그 교사의 사상이 네. 그쪽이니까. 명작이나 좋은 영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어? 그리고 인문학적으로 풍부하고 명작을 보여주지 않고 왜 하필이면 게이가 주인공이냐고. 그것도 4시간짜리. 4시간으로. 저 경기도 어디 구리예요. 내가 아유, 진짜. 참. 그 나 사실 이거 다 있어요. 학생이 정말 너무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음. 친구가 세상에. 근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 교육 현장도 마찬가지고 네, 네. 미디어도 마찬가지고 사실 뭐 이분들이 굉장히 뭐 짜고 뭔가를 만들어낸 것처럼 합세를 해서 네, 네. 특히 지금 현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네. 성에 대해서 음, 너무나 퇴폐적이고 음. 너무나 잘못된 방향. 네. 그러니까는 이 어떤 그러니까는 이제 이 쾌락주의. 근데 음. 일반적인 쾌락주의라는 단어도 사실은 어울리지 않을 음. 만큼 퇴폐주의 쪽으로 그렇게 방향성을 흐르고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가장 최전방에서 아이들을 지켜야 할 부분은 부모님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알페스와 관련해서 사실 이제 작가님께서 마무리를 해주시면서 네, 네, 네. 알페스 산업의 심각성이 이 정도가 되니 우리가 부모로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각성을 해야 네, 되는지 네, 좀 네. 말씀을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그 참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 이게 왜 이렇게 몇 년 동안 왜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다 허물어지고 기본이 무너지고 밑창이 다 빠져버리는다는. 네. 제가 왕년에 좌파였잖아요. 네. 네? 네. 왕년에 아주 오래된 좌파고 보수 좌파였지만은 네. 나는 우리가 이 비정상을 돌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보수화 되어야 된다. 돌이켜야 되는 거죠. 네, 사실.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권위와 질서를 중요하고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중요시하고 원칙을 중요시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던 그 맥락과 흐름을 정상으로 돌리려면은 보수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죠. 요즘 일본 젊은이들이 보수화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일본 젊은이들이요? 네, 일본 오히려 과거 지향적인 보수화된다는 게 근데 저는 이게 좌파는 모든 것을 파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기본의 그래서- 질서를 파괴를 시키는 거기 예, 때문에 우리 가족, 우리 가정, 우리 사회가 보수화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최근까지 찾아낸 답은 이거예요. 그러려면 사실 부모님들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가족이라는 부분, 네. 그 다음에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네, 부분이 네. 사실은 예전 것으로 돌이켜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네, 있겠죠. 맞아요. 여기에 가장 역할을 해주실 분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거. 네, 그렇죠. 그겁니다, 저는. 네, 아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우리 작가님과 함께 이렇게 알페스에 관련됐고 이 알페스물이 얼마큼 심각한지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청소년들이 얼만큼 지금 많이 노출되어 네.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네, 네. 나눠봤고요. 네. 앞으로도 우리 오세라베 작가님과는 카도 씨가 네. 좀 많은 컨텐츠들을 이제 같이 할 건데 작가님의 책을 일단 좀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 책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눌 겁니다. 네. 네, 작가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죠. 네. 이 책은 지금 현재 이제 베스트셀러고요. 네. 페미니즘을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이거는 굉장히 좀 인터뷰 영상도 많고 이 책에서 저는 이제 우리 학교 성교육 문제가 어떻게 잘못되고 지금 뭐 어떤 성인지 감수성 문제 또 젠더 이데올로기 문제 그리고 이 K 페미니즘 우리 국내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어떻게 이제 페미니즘을 괴물화 시켰나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쓴 책이고요. 제가 올해 이제 폭풍 책을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건 성인지 감수성 트러블인데 지금 현재 이제 그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젠더 이데올로기는 또 페미니즘에 기반을 두고 이게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인지 감수성은 이제 우리가 뭐 성인지 예산을 31조를 쓴다. 도대체 성인지 감수성이 뭐냐? 젠더 센시티비티가 뭐냐? 뭔데 이렇게 사법
판결 그리고 모든 성인지 교육을 받아야 된다. 뭐 심지어 그 이번에 서울 부산 재보선 선거를 하는데 성추문으로 이제 그 단체장들이 그렇게 이제 물러났음에도 뭐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뭐 성인지 전 국민이 성인지를 학습할 시간 그렇게 해서 계속 성인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좀 알기 쉽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데이터북 정도로 네. 개괄을 이렇게 썼고요. 네. 이거는 이제 도박에 빠진 청소년인데 이것은 사실 이게 중독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실질적으로 25명을 심층 취재를 해가지고 네. 그 학생들이 생생한 목소리를 여기 담았어요. 그래 학생들이 정말 저에게 메일을 보내와서 우리 도박에 빠진 우리 친구들을 구해주세요. 라고 정말 그 절절한 메일을 보고 제가 이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쓴 책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카도시 TV에서 오설비 작가님께서 이제 대다수 분들이 많이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다뤄주실 거고요.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영상 촬영을 할 건데 가능하면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이 책을 같이 사서 보시면서 생생한 작가님의 목소리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이런 흐름에 대해서 더 각성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 오랜 시간 동안 이 알페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 방송을 보신 많은 구독자들께서 몰랐던 부분들이 새롭게 알게 되는 그런 이렇게 경각심을 갖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